참 오랜만에 찾았군요. 이곳은 저의 고향 옥천입니다. 물이 맑고 굽이치는 유역을 따라 기름진 땅이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 충청북도 옥천군. 이 산자수리한 자연 환경과 유구한 전통 문화를 간직해온 옥천구읍에서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옥천구읍. 옥천의 옛 중심지로 죽향리, 상계리, 하계리, 문정리, 교동리를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쪽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구읍이란 이름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 있습니다. 일제가 본격적 침탈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던 1905년, 이곳 구읍을 지날 예정이었던 경부선 철도가 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읍 소재지인 금구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교통로의 변경으로 자연스레 구읍이 가졌던 중심지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대신 이 아름다운 풍경들과 전통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랜 역사를 느끼며 구읍 이곳저곳을 여행할 시간이 되었군요. 먼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홍살문이네. 옛 선인들의 지혜와 지성이 깃든 옥천향교를 찾았습니다. 말을 내려라. 하마비구나. 우리 전통 건축에서 붉은색 홍살문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예로부터 잡기를 물리치고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 하였죠. 그 때문에 홍살문의 안쪽부터는 깨끗하고 성스러운 공간임을 뜻한다고 하는군요. 명륜당이라고 딱 있잖아요, 그죠? 예. 강학공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거 시험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여기. 여기가. 한번 열어보시죠. 이 문은 판장문. 어, 외산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맨 밖에 있는 문. 명륜당. 이렇게 강학공관입니다. 여기가. 네, 저 앞에 보이는 게 대성전이 저기 이제 제한공관이고. 저기가 네. 대성전이고. 이 옥천향교의 명륜당이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관들, 그러니까 교수나 훈도나 학장들이 생활하던 교관 방이 있습니다. 저 끝에 방. 네. 근데 잘 보시면 구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네. 이 뜬구들, 뜬아궁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옥천향교하고 회의향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아궁이가 진짜 떠 있네. 아궁이 있어서 우르르 이렇게 가면서 굴뚝을 조그맣게 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신성한 홍살문을 지나 옥천향교의 문 위에 자리한 이곳은 학생들이 모여 공부했던 강당, 명륜당입니다. 안에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은데, 저 안에. 여기 안에 보면 중수기가 그때 중수기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네. 네. 언제 옛날에는 여기 동제하고 서제라고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동제는 선임들, 서제는 후임들이 생활했었는데 그 홍도당 있잖아요. 홍도당. 요거 서제를 홍도당이라도 부르는데 이게 당시에 학생들이 기숙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명륜당을 지나면 나오는 마당의 서쪽으로 서제인 홍도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본래 마당의 동서 양쪽으로는 당시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동제와 서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서제, 바로 이 홍도당만 남아 있습니다. 아하, 갑술이 뭐? 춘모, 어. 갑순모, 춘모, 송지헌, 서. 홍도당. 아, 대성전은 올라가는 산문입니다. 산문. 아하. 산문인데 예. 아주 특이한 게 이 산문이 다른 데는 이렇게 조합을 문이 해놓은 게 세 개라 있잖아요. 산문. 예. 예. 이 현문은 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어. 요 가운데 정문은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 사람들이 못 다닙니다. 그럼 나도 못 들어가네. 그렇죠. 이쪽으로 가야 돼. 제사 지낼 때만 이걸 열어놓고 여기 이제 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세 개의 대문 중 가운데는 혼백들이 다니는 문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가운데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저 문을 지나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문을 들어갈 때는 동문, 나올 때는 서문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대성전. 이게 공자, 대성지성 문성왕이라고 공자님을 모시는 데고, 여기 동무하고 서무가 있는데, 이건 동국 18연, 우리나라 성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시던데, 여기 9분 모시고, 여기 9분 모시고. 근데 여기서 잠깐. 제향 공간인 대성전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 어느 곳이 중심일까요? 조선시대의 학교였으니 교육시설인 명륜당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유학의 대가였던 공자를 모시는 이곳 대성전이 향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어찌 이리도 경건하고 평온해지는지, 옛 성현들의 정신이 깃든 향교의 모습을 또 한 번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고엽나무 없는데요, 지금. 이 집 엄청 오래된 집인가 봐. 고엽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어유, 고엽나무, 대추나무. 구읍에는 옥천 향교만큼 중요한 문화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옥주 사마소입니다. 아, 여기구나. 옥천 옥주 사마소. 옥주 사마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이 옥주 사마소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네, 제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전민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옥주 사마소가 뭐예요, 정확히? 일단 사마소는 네. 조선시대 사마시, 그러니까 속과 시험을 합격한 지방의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학문과 정치를 논하면서 지냈던 곳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힘 있는 서체군요. 옥주. 근데 왜 옥주 사마소예요? 여기 옥주가 지금 여기 옥천의 옛 이름인데요. 네. 고려시대 충선 왕 때부터 조선시대 태종 때까지 옥주라고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옥주였어요? 네. 주라는 것은 그 고을 어떤 그 고을에다 큰 고을에다 붙이는 이름이 주인데. 네, 맞아요. 청주, 공주, 충주 뭐 이런. 네. 지역의 이름에 고을주가 들어간 곳은 크고 명성이 자자한 고을이라는 의미인데요. 충북에는 중부권의 청주, 북부권에는 충주와 같은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충북의 남부권을 대표하던 지역은 바로 이곳 옥천이었던 것이죠. 원래 여기 사마소는 그 속과 시험을 통과한 인원이 50명 이상인 곳에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옥천에서 이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상당히 얘기네요.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네요.
실제로 여기서 165명이 배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보존을 위해 옮겨졌지만 원래 사마소 안에는 옥천 출신의 과거 급제자 명단을 기록한 관성사마은을 비롯해 향악계안 등 조선시대 지방 문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왔습니다. 현재 사마소는 전국에 경주, 괴산, 옥천 딱 3곳만 남아 있거든요. 경주, 괴산, 괴산, 옥천. 옥천, 네. 충청부터 2개나 있네. 네, 오, 이야, 충청도가 원래. 좋은 동네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중에 이 옥주 사마소는 이 단체, 독립된 이 건물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또 유일하게 지어진 그대로 원형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재입니다. 아, 이거 귀한 문화재. 네. 그래서 문화재 가치가 꽤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아, 예, 네, 오늘 좋은 말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 여기. 그죠. 따스한 가을 햇살이 텐마루에 쏟아집니다. 그 옛날 이곳에서 선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영겁의 시간을 간직한 이곳 옥천 구읍에는 마을 곳곳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비석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석군의 맞은편,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이 느티나무, 구읍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온 수호목이랍니다. 포호수로 지정된 나무답게 추정하는 수령이 무려 약 400년이라는 군. 아, 여기. 이거 정말 옛날 대가집이네. 이 집은 1600년부터 삼성스 집이라고 그래갖고 김정승, 송정승, 민정이 등이 살던 집이에요. 삼정승, 네. 세정승. 이게 집터가 정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고 좀 언덕져 갖고 배수도 잘 되고 뒤에 진산이 마성산이 있고 앞에 안산에 노족분이 있고 자연 조건이 상당히 잘 갖춰져 그야말로 명당이네. 명당이니까 정승이 셋이나 나왔군요. 김정승, 민정승. 이야, 그래서였을까요? 1920년 유경수 여사에 붙인 육중관 씨가 이곳 삼정승 고가를 매입하였고 이곳에서 일남 삼녀 중 차녀로 유경수 여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전형적인 상류층 양반 가옥답게 이곳의 소슬대문은 말이나 가마를 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런 형태의 집은 조선시대
정삼품 이상이 가졌던 규모인데요. 본래 개축 전에는 무려 99칸의 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심해서 네. 넘어가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 It's all moving, and I need just a minute to be doing 아, 이곳이 유경수 여사가 출가하기 전까지 사용했다는 안방의 골방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죠. 유경수 여사의 단정한 글씨도 인상 깊군요. 연장 사랑은 이 집의 연못을 바라보면서 풍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그러네. 딱 위치가 바로 앞에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 마음까지 고요해지는 기분입니다. 크기도 크기이지만 이곳 생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옛 한옥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잣집 쌀 뒤주는 참 크기도 하죠. The seedlings now tree, and all that's why 이제는 보기도 힘든 속빈고도 있네요. 땅속에다가 넣고 그냥 서민들은 그냥 우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거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채소 같은 걸 이렇게 저장고죠. 그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흙무덤 해가지고 구멍 요만하게 뚫어서 지프로 해놨다 이러고 빼놔가지고 끊어먹던. 그건 이제 겨울에 보온. 비록 건물 자체는 최근에 복원된 곳이지만 조선 후기 상류 주거 건축의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은 틀림이 없을 듯합니다. 고택 기와장에 쌓인 세월을 느끼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니 마치 소 울음소리와 실개천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듯하군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이곳이 꿈엔들 잊힐 수 없었던 곳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향수. 노래로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마을의 조용한 풍경이 초가와 참 잘 어우러집니다.
네, 이곳은 1996년 원형대로 복원된 정지용 시인의 생가입니다. 1918년 정지용 시인께서 서울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다녔던 학교가 지금의 서울 휘문학교, 휘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네네. 예. 1919년 무기정학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지용 시인께서 교내에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몰랐던 정지용 시인의 학창시절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비단 그 시절 독립을 향한 마음은 정지용 시인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 듯합니다. 이곳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 두 번째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입니다. 특히나 치열한 운동이 전개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겠죠. 옥천향교, 옥주 사마소, 유경수 여사의 생가, 정지용 시인의 생가,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이곳 옥천구읍. 수많은 전란과 침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구읍의 문화유산과 그 속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정말 이곳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곳을 지킨 힘은 결국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민초들의 노력이겠죠. 잊혀져가던 고향의 정경을 가슴에 담으며 구읍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